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좀 빨리 남았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서 총선까지 있었는데 그 여파가 쭉 밀려오면서 물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실책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게 굉장히 여권 내부에서 여권의 치명적인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검찰 조작 회의로 말 맞춘 부분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됐다. 이거 우리가 다퉈볼 거다. 그러면서 이게 쌍방울 주가 조작 비리 사건으로 시작된 건데 이걸 이재명 대북 송금 비리로 포장을 했고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 특검 발의하겠다. 만약 거부권? 그러면 우리는 대북 송금 검사 다 탄핵할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역사하고 정치의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하고 현실 맞닥뜨린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만약에 총선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안 좋은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국민의힘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는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이종섭 주거주 대사의 어떤 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법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으로 가는 입장료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 입장료가 300만 불, 한국 돈으로 41억 원이에요. 근데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하는 사람이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을 위해서 41억을 낸다? 이것은 상황적으로 좀 맞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전화통화를 했다?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도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전원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쟁점인 것이고 2017년부터 2018년도에는 남북 경협 관련 테마주가 상당히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 김성태란 분이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닌 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요. 불법 도박, 불법 사채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도 있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의 쌍방울의 자회사인 나노스가 어떤 대북 테마주로 해가지고 주가 상승한 것을 노리고 여기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경기도와 어떤 합작이 된 것이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연결했다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물증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필 부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이화영에 대한 재판의 선거 결과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에 대해서 뭐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해야 된다. 지난번에 영장 기각했을 때는 그 판사 뭐 칭찬이라고 난리였는데 이번에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니까 판사 탄핵해야 된다, 뭐 탄핵법 만들어야 된다, 뭐 김성태 봐주기 판결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이제 특검, 탄핵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이미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이게 발의해서 이제 처리가 돼서 넘어가면 대통령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면 수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는 방안.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탄핵 소추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검사들이 탄핵 소추가 되면 이 재판 또 마냥 늘어지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니 뭐 이거는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1심 나왔으니까 수원 고등법원에서 이화영 관련해 가지고 재판 다시 또 할 거고. 예. 그다음 이건 검찰도 항소하겠다고 그랬어요. 뭐 무죄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도 인정 못 하겠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원지검이에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기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무죄가 나왔다. 그럼 검사들이 잘못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잘못한 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징계를 하든지 간에 형사처벌을 하든지 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되는데 그런데 유죄가 나왔잖아요.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검찰의 그 기소가 잘 됐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9년 반이나 나왔으니까 중형이 나왔으니까 검사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갖다가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설령 검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왜 특검을 합니까? 공수처를 해야지.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검사들 잡으라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니었겠습니까? 잘못하지도 않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를 통해야 되는데 특검법 운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요. 강하게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도 강하게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구린 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어제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있을 기소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예의 주시해야겠습니다.